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유의 시간에서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된 이봉미라고 합니다. 와.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기도 해서 오늘 진행을 조금 수월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유의 시간은 기획 이야기, 식물 이야기, 구슬 이야기, 작품 이야기 순으로 한 약 60분 정도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가 토크에서는 귀로는 이야기 집중해 주시고, 눈으로는 준비한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더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작가 토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모든 부분은 그 실험실시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시 보기가 하고 싶으신 분은 실험실시 계정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작가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에서 진행되었던 부유의 시간은 전령 해안로를 걸으며 예술작품과 식물, 영도 이야기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가 토크 첫 번째는 부유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기획되었으며 진행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부유의 시간 기획자 실험실시의 창파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실험실시 아트 디렉터 창파라고 합니다. 작가 토크는 원래 부유의 시간 전시 기간 중에 영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관람객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요. 안타깝게도 비가 오는 바람에 미루게 되어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전시도 끝나고 아카이브북도 발간하고 마치 책거리를 하듯이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기도 하고 신청하신 분들과 작가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어서 더 풍성한 후일담의 자리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부유의 시간의 기획은 2018년 실험실시라는 팀을 박미라 선생님과 함께 만들게 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지역 연구에서 관찰했던 영역을 생태라는 자연의 공간으로 확장하게 되고 그런 자연적인 어떤 요소들과 연결을 시도했던 세 번째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저령로라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장소성을 지닌 공간에서 리서치와 구술 체록을 하게 되었고요. 그거는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전시라는 기획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다행히 실행할 수 있었어요. 매번 기획자들은 이런 예산을 만들고 그 자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부유의 시간이 처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구체화했던 건 작년 소요의 시간 전시, 아카이브 전시가 끝날 무렵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다음으로 어떤 지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2019년부터 그런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제안을 받아서 식물 리서치를 계속 해왔던 저령로가 아무래도 이제 실험실 C가 계속 리서치를 해온 자료들이 있고 다음 스텝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유의 시간에 열렸던 저령해안 산책로는 전시를 통해서 같이 걸어보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거고요. 아직 그 저령로에 못 가보신 그 매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영도에 아주 넓은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또 복례산이라는 그 영도 가운데에 있는 섬에서부터 연결되는 절벽이라던가 커다란 바위나 물이 들어오고 빠지면서 형성되는 조간대 같은 그런 독특한 공간이 이런 자연적인 요소가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작가님들과 처음 같이 리서치를 나갔을 때 부산에 오래 사신 작가님들도 영도의 저령로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에 많이 놀라워 하셨었고요.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생태적으로 매력적인 장소성을 지닌 곳이었어요. 저희가 어제도 리서치를 다녀왔는데 매우 이렇게 어제처럼 청명한 완전 날이 맑은 날은 거제도나 대마도까지 보일 정도로 그런 시야가 확보된 곳이기도 하고 그런 시야를 배경으로 아주 큰 대형 선박이 정박한 묘박지가 있거나 또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되기도 하고
흰여울 문화마을이나 중리 해녀촌처럼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의 모습들이 생태 공간의 어떤 독특한 장소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경계를 두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리서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장소가 지닌 특성이라던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기억, 장소에 담겨져 있던 흔적 이런 것들이 그런 장소의 성격이나 독특한 어떤 장소성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연구에 관심이 사람들이 사는 어떤 도시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면 리서치를 하면서 아마도 2018년 그런 미라생과 그 생태 공간으로 리서치가 시작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가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도시 공간과 자연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경계가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2019년에 조사했던 그 구봉산 속에 있었던 집터나 무덤들이 그랬고 2020년에 수정산에서 조사했던 초량천 주변의 자연마을이나 피라민의 집터 흔적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도의 저령해안 산책로도 역시 197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생태 공간이 분리되고 이런 어떤 그런 지역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2019년부터 했던 식물 리서치를 하면서 아주 영도의 유명한 태종대나 이런 흰여울 문화마을 외에도 정말로 다채로운 자연 공간과 주거 공간이 겹쳐진 장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 함께 자리를 한 그 7분의 작가님들을 그 저룡로에 초대해서 세 번째 장소 특정적 전시인 부유의 시간을 개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현장이나 리서치가 야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시를 꾸리는 일이 변수도 많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은데요. 3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팀의 구성원 선생님들이나 작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저력로처럼 내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진 바닷가로 전시를 보러 와주시고 또 치열하게 신청도 해주시고 네. 아쉽게 못 오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는 저희 어디로 갈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청바 선생님의 부의 시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도 역시나 날씨가 좀, 네, 변수였죠.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시간도 있었고, 비가 많이 와서, 네, 그래서 날씨 부분에도 좀 야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저도 매우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부의 시간에서 장소에 관한 궁금증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마 이번 창파 선생님 이야기가 답변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그 부유의 시간 식물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 수피카드라는 좀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식물 이야기를 전달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좀 흥미로운 방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부유의 시간에 식물 이야기를 이끌고 계시는 생태기획자 박미라 선생님께 식물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험실 C의 박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력로 수피카드는 저희 산책로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나무 9그루를 관찰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나무의 껍질을 말하는 수피를 비교하면서 나무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나무 껍질을 자세히 볼 일도 없기도 하고요. 근데 부유의 시간을 통해서 평상시 보지 않던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수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무를 찾아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 수피 카드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이 음성 도네이션을 해주신 분들의 목소리이지 않을까 합니다. 각 나무의 특징과 어울리는 목소리, 이렇게 나무의 입장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무 껍질과 카드에 인쇄된 사진을 비교하고 QR코드로 완성하고 연결하면 나무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방식으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식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시 오셨던 분들은 나무 이야기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도 했을 텐데요. 도네이션에 아마 지금 제 목소리가 네, 있던 경우도 있긴 해서 제 주변에서 제 목소리를 아시는 분은 그 나무 이야기 들었다 너냐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수피카드 얘기를 또 듣기도 했고요. 그 되게 다양한 방식, 되게 새로운 방식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또 흥미롭게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또 그 부유의 시간에서 또 빠질 수 없었던 구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이번 전시에서는 장미 터널이라고 저희가 불렀던 장소와 장미 터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기가.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바닷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곳에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장미 터널에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설치가 되었고 마지막 터널에서는 이번 전시의 또 메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노란색 아크릴 박스에 또 빼곡히 그 영도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영도에 관한 구술 이야기는 이를 정리한 연구원 이상정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구술 작업을 진행했던 이상정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부유의 시간 전시가 있었던 저령해안로를 이제 선생님과 같이 처음 걸어보면서 그 경관에 대한 어떤 그런 경이로움 같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이 절벽과 이 바다를 일상으로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구술 체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성대학교 글로컬 문학부 친구들과 이제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또 저랑은 또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이제 그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생으로 삼는 동네에서는 좀 자주 풍어제를 지내는데요. 이명주 인터뷰인님께서는 동사무총계에 근무하시면서 뭔가 마을 시내도 서열이 있고 또 영도에서 풍어제가 좀 커다란 동네 행사다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요. 또 항상 똑부러지게 저희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주 인터뷰인님의 시어머님이시자 이제 하리 해녀로 수십 년간 활동하셨던 김 인터뷰인님께서는 영도 해녀의 시선에 대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해녀의 눈으로 보는 영도는 저희랑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영도, 그리고 하늘, 바닷속의 풍경은 김 선생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아크릴 박스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정도에는 이제 역사나 그리고 또 설화, 옛날 이야기 그런 거에 대한 수많은 자문이나 에피소드 같은 걸 풀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강태인 인터뷰인님께서는 영도 문화해설사로서 절영로나 아카시아 집에 대한 역사를 많이 들려주셨고, 또 영도 3인방이라 불리우신다는 신정식 순식가님도 같이 소개해 주셔서 거기 수원지였던 함치골에 대한 구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치골에서 또 추억을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또 바로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송도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셨던 진순녀 인터뷰인님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벽을 뛰어다니면서 수원지를 찾아서 빨래를 하고 또 야생 과일을 따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970년대부터 저력로를 내면서 우리 또한 이제 감탄했었던 그 해안 풍경이 입소문을 탔었고, 거기는 이제 데이트 코스 이렇게 막 노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카시 나무, 즉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만발하던 시절에는 소풍이나 방문객들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쓰레기들은 이제 지금도 그 흰여울 마을이나 동사무총계에서는 좀 골칫덩어리인데요. 이렇게 좀 각자의 추억이나 생각들을 모아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풍어제, 해녀, 노박지, 그리고 이제 아카시아지, 함지골, 해양 쓰레기 이런 등의 키워드로 모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미 터널이나 아크릴 박스에서 보셨던 문장 외에도 영도에는 아직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 보따리들을 가진 분들을 모아뒀고 밤새 수다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인터뷰님께도 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구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역시 구슬 이야기는 또 영도의 기억을 또 이야기한 만큼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또 사실 이렇게 듣기는 쉽지만 또 정리하기가 또 쉽지 않았을 거란 또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영도 마지막 바닷가에 놓인 그 아크릴 박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또 인상에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전해 들어서 또 기억에 남습니다. 또 역시 감사한 분들이 많은 상태로 또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부유의 시간은 그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전에 내부 리서치를 함께 하는데요. 좀 섬세한 관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 저령 해안로, 또 영도를 관찰할 수 있는 내부 리서치 기간을 부유의 시간에서 갖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리서치는 부유의 시간의 어떤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졌던 이 사전 리서치에 관한 이야기, 내부 리서치에 관한 이야기 에피소드는 큐레이터 반달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유의 시간 큐레이터 반달입니다. 네, 부유의 시간 이제 5월에 진행했던 3일간 본전시는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일단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참여 작가님들과 그리고 기획팀 전원이 모여가지고 진행했던 리서치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유의 시간은 총 6번의 리서치를 가졌는데요. 첫 번째 리서치가 이제 생태 리서치였습니다. 3월 첫 주 6일 날 진행을 했고요. 실험실시의 대표님이자 생태 전문가신 딱따구리 선생님을 따라서 저령 해안 산책로를 걸으면서 해안가의 식물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맡을 수 있는 고약한 암모니아 냄새 부분에 있는 사스레피나무, 그리고 돈과 재물을 불러오는 뭐 돈나무, 그리고 재미있는 이름의 변천 과장들, 그리고 열매에서 기름을 짜낼 수 있는 유독나무, 팔손이, 곰솔 등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좀 기억나는 건 이때 코로나 방역 지침이 강화된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오전 오후로 이제 작가님들과 기획팀이 나누어서 리서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화 리서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도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영도 주민들이 영도를 벗어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면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 아니면 새벽에 가야 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건 영도 복례산의 산신이 할머니이신데 흔히 영도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다가 못 나가도록 잡아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강태인 선생님, 예, 문화해설사로 활동하시는 강태인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영도에서 노역이 많이 있었는데 일이 힘들다 보니 계속 사람들이 도망을 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전설을 퍼뜨렸다고 표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구전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전설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던 리서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생물 리서치였습니다. 이번 리서치 중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리서치였던 것 같아요. 해양생물과 숲해설사 강현원 선생님과 함께 저력료를 다시 걸었는데 해안가에 있는 식물 그리고 생물들이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주 있었다는 것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바닷가로 내려가서 이제 뜰채로 해안가 생물을 떠서 막 살펴보고 설명도 들었었는데 이때 올해 부유의 시간의 마스코트죠. 군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군소는 이번 부유의 시간에 작가님들도 그렇고 기획팀들한테도 되게 많은 영감을 준 행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직접 해안가를 다니면서 했던 자유 리서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작업에 대한 영감과 작품이 설치될 장소를 이렇게 찾았는데 작가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영도를 해안 산책로를 구석구석 다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도 한 번은 또 기억이 남는 게 작가님들과 기획팀이 또 다시 한 번 다 모여가지고 리서치를 했었는데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봄소풍 같은 리서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 6번의 리서치를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도 저령 해안 바닷가에서 정말 날이 좋았던 날에는 또 봄소풍 같이 저희가 함께 리서치를 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유의 시간 전시 작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날의 시간과 또 기억과 작품을 영상으로 기록한 메이킹 영상이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부의 시간 메이킹 영상을 함께 보고 또 작품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의 시간은 실험실시에서 2019년부터 연속적으로 기획해온 리서치 베이스의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원도심의 한 장소를 오래 관찰하고 그곳에 자생하는 식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또 장소에 담겨진 이야기를 토대로 7명의 예술가와 실험실시가 장소 특정적 예술로 풀어낸 세 번째 전시이기도 합니다. 저력로를 60일간 리서치하고 바닷길을 따라 곳곳에 식물 스팟, 구슬 스팟, 예술 스팟에 구성된 부유의 시간 작품들을 설치하였습니다. 관객은 관찰꾸러미에 담긴 여러 도구로 지형지물을 찾아가고 전시를 감상하면서 나무의 껍질과 카드를 비교해 식물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수피카드라던가 해녀와 지역의 토박이 5분들의 이야기를 구슬로 정리한 저력로 바다와 주민의 기억처럼 관람객들이 부유의 시간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저력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존재들의 이면을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 또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가늠해보는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도를 처음 왔을 때 숲길을 산책하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인데 넓은 바다와 거대한 배가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원근감 그리고 이미지의 대비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처음 알게 된 바다 달팽이 군소를 보면서 그 두 쌍의 더듬이로 감각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길에서, 군소는 조간대에서, 식물은 숲에서, 배는 바다에서 각자의 장소, 위치, 또 영역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의 중첩이 이 작업에 꼭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공간 경험을 적극적으로 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 서식지 영상 5가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꼭 봤을 때 더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런 작업입니다. 파도와 그 땅이 만나는 지점을 보면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땅이 좁아지고 바다가 넓어지고 물이 빠지면 이제 바다가 좁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그래서 경계를 생각을 했을 때 경계를 사실 종잡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땅하고 바다는 이렇게 분명히 선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보냐에 따라 가지고 경계가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바람이 불면 작품이 흔들흔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어쩌면 이제 물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이제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치 AI가 혹시나 살아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저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영도 바닷가를 걸으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걸을 때 해초들이나 아니면 해안에서 우리가 늘 채집해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 해조류나 이런 것들과 함께 밀려왔던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뒤엉켜 있는 그 해안선이라는 생태계가 좀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비치코밍 캔디는 캔디를 만드는 과정에 관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비치코밍을 해오신 쓰레기들과 그리고 제가 녹인 설탕을 부어서 그 쓰레기와 그리고 해초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한데 엉킨 어떤 하나의 먹을 수 있는 오브제를 만드는 그 경험 자체를 통해서 내가 만든 이 물건, 이 음식이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일까, 먹을 수 없는 것일까에 대한 혼란함과 당혹스러움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를 관찰하면서 설화나 전설 이야기를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뭔가 공포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 이야기들에서 힘을 좀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산책의 어떤 부드러움이나 그리고 약간 장난기가 섞이거나 여기 산책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템포에 맞춰서 제가 느꼈던 어떤 상태를 만화로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만화가 되게 다른 존재감으로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느끼면서 그 미션을 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전령 해안로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납작한 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납작한 돌이 있을 장소가 아닌데 대부분 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몽돌이죠. 동그란 돌들이 있어야 될 곳에 어떤 곳인가 이런 납작한 돌이 발견이 돼서 이 돌들 어디서 왔을까? 근데 이 납작하다는 말은 뭔가 소리가 잘 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거든요.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돌멩이는 아주 옛날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큰 지변에 의해서 계속 파도에 밀리고 해서 그 특유의 그 주파수라고 할까? 그 주파수의 소리를 갖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 작업에 그 영감들이랄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이 소리가 담겨 있는 이 형태, 그리고 이 해안에도 어떤 그리고 소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 전령 해안로가 가지고 있는 GPS 정보,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의 이 두 가지 숫자를 이용해서 이 지역만의 이제 소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두 작품이 나왔습니다. 물고기 여인이라는 전설의 주인공을 배경으로 해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작업을 이번에 진행했습니다. 관객들이 제 스팟에 오셔서 물고기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힌트에 적힌 대로 물고기 여인을 도와주게 되면은 물고기 여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내 친구도 나처럼 조그만 남자애로 태어났었거든. 그런데 4살인가 5살 때 여자가 되었어. 그리고 그 친구는 여기 사람 사는 세상을 동경했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땅으로 갔어. 그런데 어제 바람이 와서 전하는 말이 그 친구가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사실 이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해양 생물들의 실제 생태 방식을 제가 베이스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런 해양 생물들의 다양한 생식 방법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한 성적 소수자들이 탄압을 받아야 되고 차별을 받아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군소라는 낯설고 작은 그 동물을 저의 사적인 이야기와 빗대어 그 동화 형식을 빌려서 진행시켜 왔습니다. 사실 저는 동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뭐 남들처럼 처음 봤을 때는 징그럽다, 좀 낯설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 낯설다, 생소하다, 징그럽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이었어요. 군소를 보고 그런 게 생각나서 같이 연결시켜서 작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호기심을 가지시고 제 작업에서 편견이라는 걸 좀 배제하시고, 제가 그림책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책 보듯이 재미있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킹 영상 잘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전시에 오셨던 분들은 그날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영상에 보셨던 대로 비가 온 날도 있었고 또 날씨가 맑은 날도 있어서 또 그날의 어떤 풍경들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참여예술가 분들의 소개와 또 작품 이야기, 에피소드 등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영상에 나왔던 순서대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분들에게 어떤 직접 듣는 그날의 어떤 기억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은 이재은 작가님의 부유의 시간 예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체 움직임으로 다양한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안무가 이재은입니다. 주로 저는 시간이랑 감각을 주제로 국면을 만들고 또 영상 작업도 몇 년 전부터는 꾸준히 해보고 있어요. 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령 해안 산책로를 훑어다니는 군소를 상상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보셨겠죠? 네. 좀 깊은 원근감이나 시각적인 경험, 생명의 느낌을 담은 작업을 해보기로 하고 눈앞에 멀리 있는 풍경이 내 손 안에서 어떤 연출된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5가지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장소 선정이 좀 중요한 관건이어가지고 여러 차례 틈나는 대로 가서 걸어보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산책했던 그 방향으로도 걸어보고 반대로도 걸어보고 또 어떤 장소에서는 길게 머물러 보면서 좀 여기저기에서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함께 다니는 산책에서 각자 속도대로 즐기는 산책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래서 무용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포맷이 바뀐다던가 산에서 또 바다로 바뀐다던가 자연이 주는 상황 또는 날씨 이런 제약들이 오히려 작업을 만드는데 단서가 되어서 또 무용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아볼 수 있거나 시도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현 작가님의 또 작품 이야기를 직접 음성으로 들어보았고요. 다음은 김태희 작가님께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움직이는 키네틱 작업을 한 김태희입니다. 저는 주로 움직이는 작품, 인터랙티브한 작품을 하는데요. 제가 언제부턴가 관심을 경계의 문제에 둬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을 만들어진 거를 쓰는 거는 아주 많은 이제 공학적 이슈이기도 한데 인공지능을 만들자라고 들면 사람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능이 뭘까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막 따라 들어가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지능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과 세상의 관계 속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는 온전히 나는 나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하고 관계가 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인일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어쩌면 내가 나를 결정하는 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제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계의 문제를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인터랙티브한 작품을 할 때도 그 작품과 관객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서로가 영향을 주니까 서로 사이의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과 세상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바다와 땅의 이제 경계는 가까이 가면은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좀 크게 보면 파도가 치면 바다가 커지는 거고요. 지구 전체를 보면 파도가 빠지면 땅이 커지는 거고요.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어떤 규칙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바람 속에서도 이제 그런 규칙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규칙을 한번 찾아내서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에피소드는 사실 좀 힘들었던 거는 그런 생각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될지 하는 거에서 거의 뭐 마지막까지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고 또 비속에서 또 아주 진하게 작업을 했던 게 가장 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희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았고요. 다음은 강은경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은경입니다. 저는 먹는 경험과 관련된 관객 참여형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류의 시간에서는 비치코밍 캔디라는 작업으로 참여를 했고요. 비치코밍은 바닷가에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이르는 말인데요. 참여자들이 영도 바닷가를 비치코밍 해오신 그 쓰레기들이랑 그리고 제가 녹인 사탕을 붙여서 쓰레기와 음식,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런 문제적인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영도 바닷가를 걸으면서
제가 봤던 것들은 해초랑 어패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우리가 채집해서 먹었던 그런 것들과 그리고 쓰레기가 함께 뒤섞여 있었는데 그 모습을 어느새 제가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고 그 누구도 더 이상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 않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에 되게 놀라게 됐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도 이제 뭔가 자연의 일부가 된 시대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 먹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 음식들이나 해초나 뭐 어패류들도 사실은 뭐 다양한 오염 때문에 요즘에 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저희가 망설이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가 모호한 음식에 대한 어떤 작업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참여자분들이 열심히 주워오신 쓰레기들을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 드리면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이걸 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사탕 부분을 맛보시는 분도 계셨고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못 먹을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셨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일으키고 싶었던 그 혼란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스러웠던 작업이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라고 하면 제 작업이 이제 먹는 음식을 다루다 보니 이번 경우에도 사실은 야외에서 음식을 파는 약간 노점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불을 쓰는 작업을 해야 돼서 이제 안전한 장소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그 스태프분들과 큐레이터분들과 함께 좀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 시뮬레이션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그 바닷가의 바람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맞춰서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전시 기간 중에는 이틀에 비가 와가지고 또 다른 이제 습기랑 비라는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게 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일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3년째 그 자연과 작업하기를 해오면서 특히 이번 부유의 시간에서는 작업의 전 과정에서 정말 자연이라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깊은 협업의 관계로 보게 된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경 작가님 이야기 들었고요. 다음은 전지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지입니다. 네, 보이나요? 네, 저는 사람과 동네에 관해서 만화를 그리고 주로 구도심 동네를 채집하거나 그런 동네 디테일에 대해서 미술로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유의 시간에서는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산책 만화 음을 만들었는데요. 저령 해안 산책로 길이 꽤 길고 되게 스펙타클해가지고 몇 번을 걸어도 좀 발견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들을 좀 만화로 짚어보고 산책자들한테 말을 걸기도 하는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었고요. 뭔가 할 말이 가득한 엉뚱한 친구랑 같이 걷는 것 같은 것처럼 해보고 싶었고 뭔가 이렇게 반가운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불편하고 싫은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는 존재인데 만화 크기는 또 작아서 적당히 거슬리지 않는 그런 동행자 같은 존재로 있어 보고 싶었어요. 그 에피소드는 사실 뭐 고생한 기획팀 앞에서는 할 얘기는 아닌데 정말 다리가 아팠어요. 정말 다리가 아파서 체력에는 좀 자신하는 편이었는데 그때 설치하느냐고 산책로를 2번 왕복한 날에는 저녁에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전신날에는 비도 엄청 와가지고 아까 인터뷰도 보면 다 이제 우산 쓰고 했는데 다리가 엄청 후들거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엄청 고생했는데 만화 카드가 많잖아요. 근데 2개를 못 찾아가지고 다음날 그걸 찾으러 다시 갔는데 되게 기진맥진한 상태였는데 지금 이대로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은 여기를 못 보게 될 것 같은 게 또 안타까워서
그날 거기를 한 번 또 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걸으면서 이제 다 끝났다 보니까 천천히 걸었던 그 시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네,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령 해안 산책로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걸으셨다니. 네. 네, 다음은 정만영 작가님께 또 작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만영입니다. 저는 사운드 채집, 사운드 워크숍, 사운드 설치 미술 등 그 소리를 매개로 여러 활동을 이제 결합시키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예. 제 자체를 뭐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작업은 두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두 작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두 작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 출발 지점은 이제 파도 소리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걸으면서 장소를 답사하면서 얻어진 그 소재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하나는 그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그 영도 그 해안론에는 그 뭐랄까요, 자갈길, 자갈마당 자갈 해변이 많은데 그 자갈 해변을 이렇게 걸으면 이제 그 자작자작 소리가 또 나죠. 근데 그 소리 들어서 어느 한 순간 그 납작한 돌이 보이더라고요. 그 납작한 돌을 주어서 연주가 가능한 어떤 사람들은 실로폰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마림바라고 하는데 이제 그 돌 마림바 하나랑 그리고 또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 지점이죠. 그 경계 지점에서 그 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쪽에서 채집한 위치 정보, GPS 정보죠. 그 소리를 이용해서 만든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도가 치는 그 경계 지점에서 기암 개석이 있는데 기암 개석이 떨어져 나온 작은 돌멩이들이 납작해지고 하면서 된 어떤 그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돌에 있는 그 내재된 어떤 소리 또는 그 소리의 그 출처를 생각하게 드러나게 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녹음기를 들고 주로 답사하면서 많이 소리를 녹음을 많이 했는데 파도 소리도 굉장히 많이 녹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 채집을 하면서 같이 보이는 그 장소의 특징과 소리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리 채집보다는 그 소리 그 소스라고 하죠. 그 출처를 어디에서 찾을까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집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그 해안의 그 프랙탈 지형을 이제 지도에서 보면 여기는 분명히 소리 웨이브가 담겨져 있어. 이렇게 그 프랙탈 지형이 굉장히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긴 시간에 나이테가 보이고 바람, 파도, 지진 등 사건들이죠. 이벤트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형에는 일어났던 많은 이제 사건에 의해서 부서져 나온 돌멩이들, 긴 시간 동안 일어난 파도의 그 사건에 의해 납작돌이 지금의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의 형태를 가진 그 해안가의 납작한 돌멩이가 가진 그 진동수를 조사하고 배치해서 만든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돌 마림바, 돌 실리폰 작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림바라고 하는데 이제 뭐 실리폰이라고 다 그러길래 마림바는 이제 주로 나무가 이제 쓰이고 밑에 그 울림통이 있는 게 이제 마림바라고 하고요. 실리폰은 이제 주로 금속이나 높은 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런 건데 이제 그 울림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울림통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설치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야외에 하기에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실리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이제 인터넷상에 올린 작업인데요. 이제 프랙탈 지형의 위치 정보를 GPS 정보를 재집해서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형의 숫자로 표현되는 그 위치 정보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이제 컴퓨터 언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생각은 이제 김태희 작가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얻게 된 어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램블러라는 이 프로젝트에서도 램블러를 많이 사용했는데 램블러라는 앱을 켜고 산책로를 이제 걷기만 해도 그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 컴퓨터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그 데이터를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하지만 그 산책로를 걷는 길이 길긴 한데 약간 걷기 쉬운 곳으로 나온 길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 경계 지점의 위치 정보는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램프를 여러 번 켜고 산책하고 뭐 했지만 안 되겠다. 이거는 기암 절벽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은 헤엄치고 그리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곳은 걷고 하면서 이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방수팩에 스마트폰을 넣고 다이빙 슈트를 이제 구입하고 스노클 장비도 하고 그래서 뭐 들어간 김에 수중도 한번 촬영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제 김태희 작가님이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처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MSBGT라는 프로그램으로 뭐랄까 전체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그리고 로직 프로 X라는 맥에서만 있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음악 작곡, 편집, 마스터링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자동 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자동 연주하면서 어떤 그 장소만의 소리를 연주하게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뭐 스마트폰 어플에서 시작해가지고 화면 캡처, 영상 편집, QR코드 올리는 뭐 생성하고 유튜브 올리기까지 정말 이 작업에는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사용됐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영상에서 영도 전령 해안 산책로에 담긴 소리, 이제 제가 만든 알고리즘 외에 결정돼서 나오는 소리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연히 납작돌의 모양과 크기에서 같은 음역대에도 돌이 많았고 길고 타원형의 이제 돌이 소리 울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돌을 주워서 이제 배치하고 하면서 뭔가 공통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로 이제 7C라고 이제 말하는데 옥타브라고 우리가 주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게 주로 4옥타브에서 5옥타브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주로 연주를 하는데 7옥타브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소리들이 나는 돌이 많더라고요. 그런 돌이 많았고 그리고 길고 이제 타원형으로 생긴 이제 그런 돌들이 이제 소리 울림이 좋으니까 해변을 이제 걷다가 이제 그런 돌을 보면 이제 막 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답사를 한 번, 두 번 하면서 저 돌은 이제 내가 주워가야 될 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위치 정보를 이제 채집하려고 이렇게 흰여울 마을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반달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잔잔한 파도에서 이제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뭐 물대 어플을 해서 물대도 조사하고, 뭐 조수 간만이 이제 막 적으면서 이제 잔잔한 어떤 그런 날을 잡아서 갔는데도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정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노클 장비가 숨 쉬는 이제 장비가 마치 또 고장도 나고 해서 이제 뭐 스스로 이제 그 장비를 구멍을 뚫고 막 하면서 이제 결국 하긴 했는데 이제 그때 좀 출발은 좀 어려웠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파도가 잔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리 해변 해녀촌까지 가면서 좀 해녀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해녀촌까지 가면서 느낀 게 바다 안이 더 점점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녀들이
해녀촌 근처에는 해녀들이 이제 막 있는데 흰여울 근처에는 물이 좀 탁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만영 선생님이 물에 들어갔던 모습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덕희 작가님께 작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작품에 따라서 뭐 영상이나 그 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유의 시간에서는 해양 생물의 생식 방법에 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해양 생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성별을 가지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성별을 유연하게 성전환을 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니모라고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흰 동가리라고 하는데요. 흰 동가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굴이나 새우, 그리고 그 잡기 힘들다는 감성돔도 성전환을 하는 해양 생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퍼포먼스의 내용은 이런 해양 생물의 생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해양 생물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로 이렇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런 생명들, 최초의 이제 생명이 원시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바다를 바라볼 때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자주 이렇게 떠오르곤 해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태초의 지구에서 이 원시 바다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지금 현재 이런 다양한 저희 뭐 인간의 모습이나 식물의 모습이나 그런 다양한 생명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해온 과정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아주 재밌거든요. 근데 특히 이 저력로 바닷가에서 어떤 다른 바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도 다대포라는 바닷가 근처인데 뭔가 이 저력로 바닷가가 다른 바다에서는 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어떤 이 생명을 품은 지구라는 것에 생생한 뭔가 그런 감동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물고기가 진화를 거쳐서 육지로 올라와서 또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의 그런 시간이나 또 그러한 진화를 거듭해서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인간과 또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전시를 계기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제 작품에서 이제 젠더가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젠더 문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젠더에 관해서 이분법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뭐 성별은 여자와 남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양 생물의 이제 성적 다양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기묘하고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의 세계에서도 이 젠더는 사실 남과 여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스펙트럼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번 작품은 저력로의 한 장소에서 이제 관객이 물고기 여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여인과 어떤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이 여인으로부터 그 여인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있었던 그 변희수 화사 사건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해양 생물의 이야기에 빗대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사실 제가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퍼포머로 참여해주신 홍승희 배우님께서 거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되게 전문적인
배우님이신데 전문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익숙하지 못한 점도 있고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스팟에서 바라보는 이제 바다의 풍경과 이 홍승희 배우님의 그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이렇게 절묘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은 홍승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덕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 스팟에 이 배우님 목소리가 없었더라면 너무 심심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네, 다음은 김진주 작가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진주입니다. 저는 사물의 형성 근원과 본질, 그리고 정당 위치 등에 관심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사적 에피소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의 이야기를 담은 형식의 작업인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줄곧 해보고 싶었고 또 준비를 해왔던 작업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 보게 된 낯선 동물 군소를 주제로 제작했는데 이 특이한 생물을 접했을 때 좀 징그러운데 왠지 모를 감정이 느껴지기도 했고 또 나 자신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매우 낯선 무엇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이란 이질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자신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더 끌렸던 모양입니다. 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서 나를 소개하듯 군소를 소개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림 이야기, 즉 동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낯선 무엇이 낯선 것을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구족하사라고 부르죠. 이상입니다. 네, 진주 작가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 7분의 참여예술가 분들, 부유의 시간 참여예술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 전에 메이킹 영상이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시작했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못했네요. 그 유튜브 링크를 다시 한번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굳은 날이나 또 좋은 날이나 함께 해주신 또 참여예술가 분들한테도 감사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정말 마지막 순서로 그 Q&A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이 이제 구글 폼으로 질문을 적어 주셨는데요. 너무 많아서 조금 추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해도 너무 섭섭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하고요. 제가 그 대표로 질문을 하고 작가분들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지금 작가 토크가 1시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후에 오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채팅창으로 시간을 보고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 오늘 그 라이브에서 채팅창에 쳐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보고 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폼으로 들어온 질문부터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이재현 작가님에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현 작가님은 음소거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5가지 영상에 등장하는 작가님의 동작이 다르던데 군소의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쉼터에서 두 팔을 이렇게 아른히 흔드는 모습은 군소의 두 쌍의 더듬이 움직임을 먼 거리에서 아득하게 아주 작은 크기로 바라보게 했었고,
두 번째 영상은 바위 위에 있는 군소의 몸이 바위 표면의 윤곽을 드러내게 하면서 신체의 팔다리나 아니면 머리로 이렇게 외부 세상을 탐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뻔히 오르내릴 거라는 걸 아실 수도 있지만 가려졌다가 나타나는 퍼포머의 움직임을 눈으로 추적하면서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그 자체를 느껴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바위 사이 그리고 파도 치는 곳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는 동작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넘치는, 이렇게 쳐대는 파도와 퍼포머의 움직임 사이에 일어나는 그 에너지의 충돌이나 균형 이런 거를 감상해 보시기를 바랬었고 마지막 영상 통로에서 춤추는 것으로 이제 사람은 사람의 길, 물속의 군소는 또 군소의 장소에서 그렇게 겹치면서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춤으로 이제 서식지라는 타이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무리했던 건데 답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이 충분히 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장소가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속 장소를 정하신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영도 가서 걸어보고 내 몸이 저기에 있을 때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또 관객들의 시선이 여기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곳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책 방향으로도 걷고 산책 방향 반대로도 걸어보면서 여러 시선에서 보는 장소와 프레임을 소개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영상 속 장소를 정하실 때 또 같이 다녔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또 김태희 작가님한테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할 건데요. 김태희 작가님 음소거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작품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작품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부유의 시간과 작년 소유의 시간 작품을 구상하면서 특별히 영감을 얻은 사물이 있을까요? 네, 그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니까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씨앗이 이렇게 어떤 나무들은 떨어질 때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솜이 달린다든지 또는 이제 팔랑개비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제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멀리 날려보내는 그런 종류의 씨앗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착안이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물입니다. 파도입니다. 네, 파도의 움직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도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예.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하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작품의 재료나 장소를 선정하셨을 때 어떤 세운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뭐 그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물과 그 땅의 이제 경계, 그래서 아마 물과 땅의 경계에 작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료는 작년과 마찬가지인데 살아있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이를테면 움직임을 구사하는데 태양광 발전을 해서 모터를 달면 사실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온 그 재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료들을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자동성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수동적인 그 사물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조합과 자연의 힘이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오실레이션 하는 그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람을 받으면 기울어지는데 기울어지면 모양이 달라져서 바람을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힘을 받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 돌게 되고, 그래서 바람의 힘이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와도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를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을 또 강은경 작가님한테 드리려고 하고요. 강은경 작가님은 또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치코밍을 하고 그 쓰레기를 사탕을 부어 만드는 작품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했는데, 사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탕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그 쓰레기를 재료로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먹지 못하는 것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음식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장 호불호가 없을 수 있는 기후식품을 생각하다가 뭐 디저트, 뭐 이런 달달한 것들, 어린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좋아할 만한 음식 중에 이제 사탕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적으로 사탕을 쓴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제 쓰레기와 쓰레기를 서로 잘 엉기게 해주는 연결 재료의 역할로서도 사탕이 좀 좋은 재료가 됐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투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형태가 굳으면 또 잘 잡혀 있어서 그런 그 비치코밍을 해오신 그 참여자들의 그 재료들이 또 잘 보이는 그런 재료기도 해서 여러모로 사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한 분이 3개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 3개를 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분이 해주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질문 드릴게요. 비치 코밍 캔디의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으신 곳이 있다면 어디서인가요? 입니다. 네, 그 3가지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3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전시를 처음 기획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결과나 반응이 있으셨나요? 또 다음 질문은 전시 과정에서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대화나 토론 등이 있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는가요?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작업 소개를 할 때 조금씩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요의 시간, 부유의 시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특정한 장소, 그 계절 그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직관적인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작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의 시간도 그 영도의 바닷가라는 장소에서 가장 많이 큰 영감을 얻었고요. 전시를 기획할 때 기대했던 그 결과나 반응은 사실은 제가 느꼈던 경험을 어떻게 그 같이 느낄 수 있을까, 공유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이어서 제가 느꼈던 그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주제로 작업을 또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은 사실은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제가 제 작업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또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참여자분들의 그런 반응들을 제가 흥미롭게 관찰하거나 아니면 끼어들어서 같이 반응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도 뭐 이거를 이제 사탕을 만들어 드리면 가장 먼저 이제 이걸 먹으라는 건가요? 이걸 먹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은 그걸 음식으로 보고 있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이걸 먹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 분들은 약간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사탕이 먹을 거니까 이걸 먹으라고 준 거겠지? 라고 이렇게 그런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그런 반응에서 조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난 절대 못 먹겠는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그 서로를 굉장히 설득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러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유 그래도 난 이건 좀 뭐 이렇지 하면서 각자의 어떤 음식이라는 것, 먹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가치관들이 그런 반응에서 보였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전지 작가님 질문이고요. 전지 작가님은 음성을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바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화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즐겁기도 했어요. 혹시 못 찾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설치했던 장소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았고 어디가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다음 만화 작품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번만 한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네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산책할 때 관람자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졸졸 따라다녔는데 산책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간혹 못 찾고 다니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또 알려드리자고 하니 또 산책을 방해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앞에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만화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짚어드리기도 했는데 또 그러니까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같고 이래가지고 그게 되게 조절이 헷갈렸어요. 헷갈려서 자연스럽게 두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못 보면 또 이제 나중에 저희의 꼼꼼한 기획팀이 또 볼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도 했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는 가장 마음에 들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던 장소가 똑같은데 그 산책의 마지막 장소 쉼터 같은 장소가 있어요.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바다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었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장소 뒷벽에 굉장히 어떤 스토커 같은 분이 이렇게 불쾌한 글씨를 바위에 잔뜩 써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고 되게 화가 나기도 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화에 표현하기도 했고 제가 지우기도 했고 또 장소는 장소대로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화 작품은 제 그 작가 친구들 둘이 결혼을 조만간 하게 됐는데 야외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장 입구까지의 그 산책 만화를 의뢰받아가지고 네, 그 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주제로 네,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그 현수막으로 작업하신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보통 만화는 종이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험실 씨를 만나고 나서 이제 산에서도 전시를 하고 바다에서도 전시를 하면서 산에서 전시했을 땐 태풍 그때 곰파스였나? 뭐였죠? 아무튼 그때도 태풍이 왔었고 근데 부산에 이제 영도에서 바다에서 할 때도 비가 엄청나게 오고 막 이러니까 되게 더 강한 물성을 가진 어떤 만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찾게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단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싶은 그거는 이제 강하기도 하고 되게 실험적인 어떤 물성을 실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기획을 했는데 만화가 너무 작기도 하고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되게 작은 거랑 되게 큰 거를 같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이 크기의 그 천에다가 그림을 그릴 공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빈 방이 있는 걸 발견해서 그 방에 딱 들어가는 크기에 맞게 천을 이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래서 바위를 엄청나게 크게 감싸서 사실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제 수준에서는 가장 큰 그림이었는데, 바위에 붙이고 나니까 정말 되게 작아 보이는
그림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작고 큰 말을 거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정만영 작가님께 질문입니다. 정만영 작가님은 음소거 해지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돌멩이 실로폰이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글쎄요, 그러면서 산책하면서 네. 진짜 그 어느 장소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언제부턴가 눈으로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산책할 때도 답사할 때도 보면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갈을 밟고 다니면서 조금 다르게 나는 소리들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납작하게 생긴 돌이 있는 해변이 있어요. 어딘지 근데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안 나오더라고요. 다 둘러봐도. 근데 그 해변에만 이런 납작한 돌이 나오는데 저 돌을 딱 보는 순간 아 저게 뭔가 소리가 나겠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똥똥 두드려 보니까 너무 맑은 소리가 나서 하나 둘씩 모은 게 꽤 많이 모았거든요. 이렇게 막 작업실에 바닥에 계속 많이 이제 막 남겨 보관하고 했는데 분명히 이제 소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소리들을 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죠. 네. 어떤 뭐랄까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보고 소리가 들리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답변에 조금 답이 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돌로 만든 실로폰 작품 제작 과정이 궁금합니다. 돌을 찾고 음을 맞추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음을 가진 돌을 찾고 음대로 배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돌은 주워온 그 돌 그대로인지 아니면 돌을 갈거나 해서 맞췄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돌은 꽤 오랫동안 모아 두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조율기라고 하죠. 이렇게 조율기도 종류가 많은데, 이제 뭐 피아노 맞추는 것도 있고, 기타 맞추는 것도 있고, 뭐 다양히 있는데, 이제 타악기 조율기가 되는 조율기를 구입을 했죠. 그래서 타악기가 가진 그 소리 압력대를 찾아주는 그런 조율기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저런 압력대를 이제 찾고 이제 기록을 했죠. 얘는 6C, 6옥타브의 도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해 나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정확한 조율기랑 두 개를 놓고 정확한 âm 약대를 찾아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7C에서 뭐 8D 정도까지의 돌멩이들이 이제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이 가진 âm 약대를 계속 이제 찾아갔었는데, 근데 뭐 똑같은 소리가 나는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뭐 지금 다 안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âm 약대가 거의 다 맞았는데 한두 개가 7옥타브 미가 없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돌을 갈았죠. 그라인더로. 그 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사진에 보면 맨 가운데 약간 검정색으로 보이는 쟤가 없어가지고 쟤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소리를 맞췄죠. 조금 갈고 쳐보고 조금 갈고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저렇게 만든 기간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해서 찾고 배치하고 저렇게 뭐 노란 실과 뭐 저런 초록 실로 뭐 묶어 놓으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 또 남은 돌 중에 한 8개, 6, 7개 정도를 좀 소리가 좋은데
전시 안 하기가 좀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쟤네들은 그 엄역대가 그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된 애를 했었고요. 왼쪽에 보이는 큰 사진에 보이는 애들은 그대로 연주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연주하면 좋겠다. 저도 연주를 잘 못하는데 진짜 연주자가 와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 연주를 할 때 그 바다, 이 돌멩이가 뭐 주어졌던 바다에서 주변의 파도 소리랑 새 소리까지 같이 들으면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주변 환경과 이 소리가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은 김덕희 작가님 질문인데요. 김덕희 작가님도 음성을 해지해 주시면 되고, 지금 두 분 작가님 질문이 남았는데요. 혹시나 지금 현장에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김덕희 작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에 이야기한 것에 답변이 되긴 했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낯설었던 이야기 물고기 연인의 모티브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작품 자체는 그 해양 생물의 그 생식 방법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 물고기 여인이라는 캐릭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 작품의 제목이 바다의 아이들입니다. 이번 이 바다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은 사실 생물의 생식 방법을 리서치한 것을 바탕으로 부유 시간에서 사실 처음 선보인 게 아니라 2019년에 제가 일본의 대마도에서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때는 물고기 여인이라는 캐릭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 전시 형태도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마도의 폐교의 도서관을 사용해서 책과 유리 구슬 등을 사용을 해서 만든 이제 설치 작품이었는데요. 그 어떤 해양 생물의 생식 방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작품 내용이 작품의 방향성을 이렇게 젠더라는 문제에 이렇게 국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번에 부유의 시간에서 이제 영도의 그 저력로 해안가를 이제 걷다 보니까 다시 그 예전에 했던 이 작품을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작품의 내용을 인간의 사회에 그런 젠더 문제 조금 축약을 시켜서 은유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해주신 이제 홍승희 선생님이랑 미팅을 이제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 작품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변희수 하사 사건이 이제 동일하게 같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홍승희 선생님도 저도. 그래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이제 담아내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 사건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 여인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제일 재밌는 흥미로운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떠난 물고기는 언제 돌아오나요?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떠난 물고기라는 게 아마 그 퍼포먼스에 참여하신 관객님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저희 같은 작가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작품에서 그 떠난 물고기, 사라진 물고기는 이제 물고기 여인의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변희수 하사를 암시하고 있지만은 변희수 하사 이외에도 이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이제 사회의 차별, 그런 편견, 그런 억압에 의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돌아왔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주 작가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작가님 문서고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령 그리고 작품은 하나의 스토리 같이 연결되는 듯 하면서도 각각의 낱장 그림 같기도 했어요. 전체의 스토리가 있나요? 라고 또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낯설어서 갖추어진 모양이 아니라서 혐오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는 군소는 조금 익숙해짐으로 다소 귀엽고 이쁘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편견의 눈을 갖거나 얼마든지 보고 싶은 대로 보는데 군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식가인 군소가 혹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면 군소의 사소한 먹이 활동, 즉 독초를 먹는 활동으로 인해 산호를 좋아하는 어류들에게 큰 이득을 끼친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도 곧 이익이 된다. 이렇듯 우리가 보는 생명은 개체의 생명이 아닌 관계의 생명이다. 어떤 것도 환경이나 관계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또 답변이 됐나 또 모르겠네요. 아마 답변이 잘 됐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바로 드릴게요. 또 이번에 작품에서 군소가 가진 이야기가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신 장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나요? 라고 또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마음에 드는 장면보다는 공감이 가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인 발자국을 그린 것인데 이거는 군소도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군소와 제가 가장 많이 닮은 점이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셨나요? 우리 발자국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그 장면이요. 네, 요거 보여드리려고. 네, 감사합니다, 진주 작가님. 저희가 준비한 Q&A는 작가분 Q&A 다 끝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장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사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되기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를 더 하려고 해요. 혹시 그 사이에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그 창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해서요. 이 질문을 꼭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파 선생님 음소거 해제가 됐나요? 네, 기획팀 질문 중에서 이제 실험실 시의 앞으로 행보를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리시죠? 어디로 내년에는 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은 하반기에는 부유의 시간이 진행되었던 영도 저령로에서 저령로 식무오감이라는 책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아마 발간 예정이고요. 그 영도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영도문화도시센터와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리서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소요의 시간과 부유의 시간을 잇는 곳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울릉도로 가고 싶었지만 네, 울릉도를 간다고 했더니 또 다른 분들께서 거기는 쫓아갈 수가 없으니 좀 가까운 데를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약간 갑작스럽게 질문 드리긴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슬슬 작가 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1시간 38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사실은 부유의 시간이 정말 끝나는 마지막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감회가 새롭고, 또 참여하신 작가분들이나 기획팀이나 오늘 또 참여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감회가 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의 어떤 뭐 굳었던 날씨, 좋았던 날씨들이 생각나면서 저도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다시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작가 토크 부유의 시간에 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참여해주신 작가분들, 또 함께해주신 기획팀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네, 모두 오늘 작가 토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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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